왜 보기가 싫어? 5만 쌍욕을 다 들었더니 진짜. 별로 찍고 싶은 의욕이 안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원 변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가격 덤핑과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 경쟁이라는 건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아, 그럼요.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경쟁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거죠. 네, 네. 뭐 그런 면이 있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뭐 네이버라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사이트 자체도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 구글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만 네이버 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는 또 구글과는 다른 굉장히 이상한 면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확실히. 네, 네. 예. 네, 딱 차별이 되죠. 다른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다 망해가던 그거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리업계에도 국가 경쟁, 가격 덤핑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본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리업에서의 수가 경쟁 불가피하죠. 그리고 뭐 별리사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쳐서 라이선스를 따서 별리사회에 등록된 별리사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는 것 뿐이지. 뭐 출원 수가는 얼마 이상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네. 결국 그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해결책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 가격 덤핑을 굉장히 부추기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는 네이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네이버 광고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있죠. 좀 과하게 얘기하면 네이버만 없어져도 전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네이버 플랫폼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정보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정보를 가장한 광고들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일단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일단 네이버는 선 광고 후 정보죠. 정보를 찾질 않습니다. 이제 솔직히 네이버에서 거의. 사실 의미 있는 정보를 네이버에서 찾기 힘들고요. 네. 언론 포털이죠. 지금 기사를 우리가 희말이 없이 하지 말고. 오늘 힘이 없어요. 욕을 하도 쳐먹어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뉴스 말고는 사실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정보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게 뉴스 기사도 있고 그냥 뭐 과학 지식일 수도 있고 그냥 인문 사회 지식일 수도 있는데, 뉴스를 제외하면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뉴스조차도 뉴스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아예 뉴스 자체를 첫 페이지에서 이제 배제시키고도 있잖아요. 배제시키고 있는 데가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근데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가서 이렇게 특허를 딱 검색을 해봅니다. 그렇죠. 특허를 검색하면 쭉 나오죠. 지금 다 똑같은 얘기만 나와요. 다 똑같은 얘기. 그리고 똑같은 사람만 나와요. 또 그것도 네네. 똑같은 사람만 나오고, 네. 내용을 눌러보면은 다른 글 같은데 또 다 똑같은 내용만 써 있어요. 맞아요. 네. 서로 계속 돌려먹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넘겨보면 카페를 검색해보면 네. 또 그 블로그와 똑같은 내용의 카페 글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네. 또 심지어 어떤 사무소에 카페라고 되어 있는 데를 봐보면 다 똑같은 글이 엄청 반복적으로 게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무슨 뭐 약간의 명칭만 달라지면서 뭐 심지어 뭐 제주시, 서귀포시 막 지역명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되고, 또 홈피를 또 가보면 뭐 브랜드 선호도가 1위다. 뭐 35,000여 건을 처리했다. 뭐 별별 얘기들이 좀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시원하게 얘기해보죠. 다시 힘을 좀 내서 저가 수임하는 사무소, 그 다음에 과대 광고, 과장 광고하는 사무소들, 대기업하고 일을 하시면서 좀 수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제한을 하면서 수임을 하는 사무소들, 그 두 축이 별리업계의 수가를 굉장히 낮추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기업까지는 솔직히 저는 좀 이해는 돼요. 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데 거기서 나는 안 할 건데요. 네. 60만 원, 힘들죠. 70만 원에 안 할 건데요. 이럴 순 없으니까. 저희가 특허나 상표를 검색했을 때 주로 쫙 나오는 사무소, 네이버 검색 결과로 뜨는 사무소가 뭐 크게는 5개. 심지어 여기 막 홈페이지가 모양도 다 비슷합니다. 이상하게. 동일한 사람이 만드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좀. 우리는 다르죠. 근데 이 사무소에서는 심지어 별리사의 정보도 없을 뿐더러 별리사가 한 명인데 뭐 건수는 솔직히 엄청나게 또 처리를 하거든요.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이건? 안에 있는 내부 직원이거나 아니면은 아웃소싱이거나 뭐 둘 중 하나죠. 뭐 별리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3,000건 처리했다, 6만 건, 35,000 3만 5천 건 처리했다.
브랜드 선호도 1위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뽑은 결과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건 고객이 선택한 특허 사무소라서 브랜드 선호도 1위라고 했는데요. 이거 고객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냥 돈 내고? 네, 싼 게 비지떡 맞는 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 동업자 정신도 별로 안 들어요. 동업자 정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니들도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가오가 떨어지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싶잖아. 네, 네, 싸구려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싸구려 진짜 싸구려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네이버가 사실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글 한번 써보세요. 그 네이버는 광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광고 열심히 하나 그걸 보고 서비스업이나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선택을 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노출을 시키는 기준이 많이 스팸을 뿌려놓은 사람들을 노출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스팸은 무조건 걸릅니다. 사람들이 시청 시간 같은 걸 보고 이 영상이 스팸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다 판단을 해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그래서 이게 양질의 컨텐츠라면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고 그게 아니라면 다 제외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스팸 영상, 컨텐츠 같은 게 사실 뭐 노출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냥 무슨 이 바이럴이라고 하나 이건 뭐 바이럴은 뭔지도 모르겠어. 사실 바이럴이라는 건 SNS 사람들이 뭐 이렇게 퍼뜨려주는 마케팅이라고는 하던데 이거는 본인들이 업체에다가 돈을 내서 이거를 게시물을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뭐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를 전부 다 도배시켜 놓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네이버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더 이상 검색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신뢰도가 높은 다른 플랫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네이버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비전이 없어 보여요. 근데 뭐 물론 거기에 똑똑하신 우리나라 뭐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타개할지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가. 네이버 입장에서는 빨대 꼽아가지고 계속 광고비를 받아 먹으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문제죠. 근데 싸이월드의 경우도 옛날 도토리 빨아먹다가 결국에는 페이스북에 이제 밀렸죠. 발리고 나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뭐 프리첼도 그렇습니다. 아바타 뭐 하고 뭐 다 같은 방식으로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네이버도 똑같은 수순을 지금 사실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이미 너무 광고 시장이나 이런 광고 시장은 마찬가지고 네이버 그냥 솔직히 거대 권력이에요. 지금 현재는 정치인도 빌붙어 있고 다 정치, 경제, 사회 유력 인사들 그 다음에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냥 뭐 2위권에 있는 카카오나 다음이나 뭐 이런 많은 포털들에서 구글 같은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저는 신경질 나고요. 왜냐면 열심히 일을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살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화가 나죠. 가오도 없나? 뭐 가오 없다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럼 돈을 깎지 마라. 그리고 진짜 하는 것처럼 광고해라. 그러니까 돈 깎는 것까지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과장 광고 12년 경력 35,000건 처리 실적 변리사 이거 10년으로 나누면 몇 건이고 이거? 총 3,000건 하루에 10건씩 처리해야 돼. 거의 뭐 로봇이네. 말하기 힘들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없지만 업계 몰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고 할 만한 일본의 가장 1위 검색 사이트 야후 재팬이죠.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절대 우리나라처럼 안 나와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광고 자체도 안 나오고 그냥 통상적인 구글처럼 그냥 검색이 되고 특허 사무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허 사무소를 결국 찾아서 들어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형화된 형태의 그런 사무소도 사실 없어요. 왜 우리나라만 대체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것도 다기인 건느냐?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 주식도 이상한 테마주 있잖아. 우리나라. 외국에 테마주가 있나? 저는 그 생각도 들어. 없대. 안 가봐서 모르겠다는데. 없대.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근데 내가 나라별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뭐 미국은 우선 없다고는 하던데. 그치.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해가지고 아마존 주가가 박살나지 않았어. 그치. 트럼프 테마주 뭐 그런 거 없잖아. 왜냐면 베조스는 계속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 대놓고. 그치.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안 꺼져.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트럼프 테마주가 있어. 군중심리에 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이 도태를 하면은 네이버도 뭐 이렇게 개선이 되겠지만 그러기 힘들 것 같아. 너무 지금. 근데 내 생각에 10년 뒤에 네이버가 과연 남아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할 정도예요. 모르겠지만.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아직 1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그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제재 이런 것들은 변리사회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나 몰라 이런 거. 왜 안 하냐? 제가 이 사이트를 가보다 보니까 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변리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밤늦게까지. 그런데 이 극소수의 이 나쁜 변리사들이 과장 광고로 인해서 고객을
등쳐먹고 중간 사건 대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업계의 질서를 흐리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름 똑바로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처리하고 속이지 말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고 남 시키고 말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 한번 가보세요. 이런 스텝들이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덤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장 광고로 이어지는데요. 이 벨리 업계에서의 이 과장 광고가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가고 싫습니다. 저희 10만 원에 합니다. 저희 10만 원에 해드릴게요. 저희는 더 이상 못 깎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딴 데는 2만 원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희 할 말이 입장에서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서 하세요. 근데 심지어 진짜 2만 원이 있다는 게 저는 있다는 게 극혐이지. 진짜 엽기지. 비용은 아주 그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우리 변리사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하든가. 저는 그게 오늘의 결론이다. 저는 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건 좋은데 정도라는 게 좀 있으니까 뭐 적당히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렴하다는 행태가 좀 적당히 저렴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중국에서 캔보라는 SUV를 우리나라에 출시했어. 그게 1,000만 원인가 그래. 아무도 안 사. 근데 왜 특허 출원 30만 원, 50만 원, 상표 출원 2만 원 이런 거 하시냐고요. 우리는 알거든요. 1,000만 원짜리 SUV가 싸긴 하지만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가격이 싸도 살 수 있다라는 가성비의 그 임계치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이분들 이분이라고 뭐 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 잘못된 거고. 이분들이 잘못한 건지 뭐 네이버 잘못한 건지 같이지. 시너지 효과. 시너지. 시너지. 그러니까 이분들 잘못하고 있고 그다음 네이버도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가고 있다. 이 업계에서 변리사들이 진짜 전문성 있는 집단으로 좀 존중받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없어져야 됩니다. 좀 네이버가 좀 네. 저는 좀 정신 차리고 네. 망하기 싫으면 네. 뭐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이제 고점이죠. 솔직히 더 이상 성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주식을 네이버 주식을 사겠느냐? 저는 안 사죠. 왜냐? 이걸 보고 있는데 내가 네이버 주식을 살까? 네이버가 진짜 똑똑하면은 MS처럼 딴짓을 하겠죠. 네이버에서 맛집을 못 찾습니다. 요즘에는 오빠도 그걸로 넘어갔더만. 업체들보다는 우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네이버한테서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변리사들께서도 너무 지금 저렴하지는 않게 자신의 품격을 낮추면서까지 네. 이런 식의 영업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